손주의 제잘거림이 머물다간 오후. 아이고, 오늘 처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올해 72 된 평범한 할머니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겐 참 소중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손주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몇 살인가요? 아니면 손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이야기 들으시면서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희 집에는 손녀 민지가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딸내외가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평일엔 우리가 민지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오후엔 아이가 돌아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죠. 처음엔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 없는 하루가 상상이 안 돼요. 민지가 오지 않는 주말이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온 우리 손녀. 민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던 그 오후의 일입니다. 그날의 따뜻함, 그 소리, 그 공기 아직도 마음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꺼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그날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그날도 평소랑 다름없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이면 우리 집 거실은 주황빛이 좀 가득해지거든요. 오래된 창틀 사이로 빛이 눅진하게 들어오고 먼지가 춤추는 모습이 보일 만큼 고요한 시간이랄까요? 저는 매일 4시쯤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거실을 한번 쓱 둘러봅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쿠션이 제자리에 있나, 테이블 위에 불필요한 게 없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를 맞이하는 나름의 준비죠.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민지가 목말라 하거든요, 학교 다녀오면. 요즘은 냉장고에 보리차를 늘 준비해둬요. 처음엔 주스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단 건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고 해서 이젠 보리차에 익숙해졌어요. 할아버지는요? 그 시간이면 늘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슬슬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와서는 괜히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사람도 민지 오는 걸 기다린다는 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시계를 보면 4시 20분쯤 되면 제 마음이 묘하게 달라져요. 귀가 문 쪽으로 자꾸 향하고 TV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저 복도에서 들려올 발소리만 기다리게 돼요. 가끔 민지가 친구 집에 잠깐 들르거나 방과 후 수업이 길어져서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연락을 미리 해주는데도 저는 괜히 걱정이 돼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그제야 숨을 푹 내쉬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한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민지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즘 뉴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럴까봐 걱정했어요. 자식들이 독립하고 손주가 크면 우리 부부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민지가 매일 와주니까 그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민지도 크겠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할머니 집 오는 게 귀찮아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저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드디어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쿵쿵쿵 뛰어오는 소리예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멈추고 문 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우리 집 문 앞까지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 저는 벌써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할아버지도 눈치채셨는지 리모컨을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할머니, 나왔어. 문이 쾅 열렸다 닫히며 아이 특유의 분주한 공기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지요. 민지는 가방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와요. 아이고 신발. 아, 맞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다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참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요, 그 순간마다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하루 종일 조용했던 집에 갑자기 봄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작은 아이가, 기껏해야 키도 제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는 아이가 집안 분위기를 싹 바꿔놓는 거예요. 마치 꺼져 있던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기 전에 이야기를 시작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그러면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잠깐. 숨 좀 쉬고 말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그러면 민지는 제 말은 안 듣죠. 그저 들고 온 이야기가 넘쳐서 쏟아내기 바쁜 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짝꿍이 내가 그린 그림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 공을 찼는데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말이야. 민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돼요. 어른들은 흔히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뭘 알겠어. 그냥 노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민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오늘 수진이가 나한테 화났어. 내가 실수로 수진이 지우개 떨어뜨렸거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수진이는 계속 삐졌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가 또 사과하고 내 과자 줬더니 그제야 풀렸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민지의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지해요. 어른들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그래, 민지가 잘 해결했네. 사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민지는 잘했어. 그러면 민지가 조금 뿌듯한 표정을 짓죠. 저는 그냥 끄덕끄덕 듣는 게 좋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반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초등학생들만의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만화 이야기라든지 친구들끼리만 통하는 농담이라든지. 하지만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 말투, 기분,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모르는 척 TV를 틀어놓고도 귀는 쫑긋 세워 듣고 있어요. 가끔 괜히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하고. 그래? 내 짝꿍이 그렇게 말했어? 에이, 그런 애들이 있어.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는 잘 모르시면서. 뭘 몰라. 할아버지도 학교 다녔어. 할아버지 때랑 지금은 달라요. 이런 대화가 오가면 저는 옆에서 피식피식 웃게 돼요. 그날 민지는 특히 국어 시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발표했는데 나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라고 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마움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래.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대. 민지는 그러면서 책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식탁에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그림. 이게 우리지? 응. 할머니, 할아버지, 나. 그 그림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 과학 시간에 식물이 자라는 원리를 배웠다는 이야기, 음악 시간에 새로운 노래를 배웠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민지는 중간중간 노래도 불러줬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고 도미솔도솔미도 이렇게 부르는 거래. 그러면서 음정도 없이 마구 부르는데 그게 또 귀여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배울 것 투성이구나.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구나.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신기하다는 감각. 모든 게 신선하고 배울만하고 재미있다는 그 느낌. 민지를 보면 그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요. 그리고 민지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역시 친구들 이야기예요. 할머니, 지우는 진짜 착해. 오늘도 내가 필통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연필 빌려줬어. 현우는 장난이 너무 심해.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 서연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나도 서연이처럼 그리고 싶어.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성격과 특징을 이야기하는 민지를 보면 이 아이가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민지에게 물어봐요. 민지야, 친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야? 그러면 민지는 고민하다가 말해요. 다 좋아. 근데 지우랑은 제일 오래 친구였어. 유치원 때부터. 그럼 오래된 친구네? 지우는 나를 제일 잘 알아.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생각나요. 이름이 뭐였더라? 순이였나?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기분이 좋은 날엔 목소리가 높고 표정이 밝아요. 말도 빨라지고 손짓 발짓이 커져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은 날엔 목소리가 조금 낮고 이야기도 짧아요. 표정도 무거워 보이고요.
그날은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뭐 속상한 일 있었어? 그러자 민지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날도 늘 같을 줄 알았죠.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말이 끊이지 않을 아이가. 할머니, 근데 있잖아. 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응. 왜 그래, 민지야? 그 아이는 잠깐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나 오늘 조금 울었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가 학교에서 온다는 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어른들에겐 큰일처럼 들리잖아요. 왜 울었을까? 왜? 누가 뭘 했어? 저는 혹시 친구들이 괴롭혔나, 선생님한테 혼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그게 친구들한테 뭐라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요즘 바쁘잖아. 민지는 말을 이어갔어요. 아침에도 바빠서 나 먼저 보내고 저녁에도 늦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고 그래서 그냥 좀 그 아이가 완전히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이 쓰였죠.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대. 아빠도 야근 많이 하고 나도 알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지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벌써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고. 그래도 가끔은 엄마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 아빠랑 주말에 놀고 싶고.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그런 말하면 엄마 아빠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 참았어.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가족이라는 노래를 틀어줬어. 그 노래 가사가 민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나들이 가는 길 이런 가사였어. 그걸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얼른 참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지우가 알아챘어. 민지야, 왜 울어? 그러는 거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근데 선생님도 눈치채신 것 같아. 수업 끝나고 나한테 오셔서 물어보셨어. 민지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람은 가끔 서러움이 몰려오는 날이 있대. 그럴 땐 억지로 참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대. 그리고 좋은 사람 옆에 있으라고 했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좋은 사람이라.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견디고 있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민지야,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민지는 제 품에 안겨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나를 기다려주잖아. 내가 오면 웃어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할머니 집이 더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실 저도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딸도 힘들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제가 딸을 키울 땐 전업주부였지만 그래도 힘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니 얼마나 벅찰까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해요. 민지 돌보는 것도 그중 하나고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을 듣고 나니 딸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가 요즘 엄마 아빠를 많이 그리워한다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옆에서 듣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엔 괜히 무뚝뚝한 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TV를 끄더니 조용히 민지 옆으로 와 앉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지야, 너 오늘 할아버지한테 와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다.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가끔 어딘가 기대고 싶은 날이 있는 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집으로 와주는 거 할머니랑 나는 얼마나 기쁜 줄 아니? 그 말에 민지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귀했어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아이가 서서히 마음을 내려놓으며 웃는 그 순간이 할아버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어 말하더군요. 너는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둥 같은 거야. 왜냐면 너의 목소리 때문에 이 집이 살아난단 말이지.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도 옛날에 말이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일로 너무 바빠서 맨날 혼자 있었어. 민지가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머니 집에 자주 갔거든. 거기 가면 따뜻한 밥도 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지금 민지가 이 집에 오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그때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았어.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맨날 들어주셨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뭐든지 다. 할아버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크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 그때 할머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게 할머니한테도 큰 기쁨이었다는 거. 사람은 말이야, 혼자서는 못 살아. 누군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해. 할아버지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가 우리한테 오는 게 민지한테만 좋은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민지가 필요해. 민지가 오면 집이 밝아져.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야기가 흐르고 그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니?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진짜요? 진짜지. 거짓말 안 해.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지야, 엄마 아빠도 민지를 많이 사랑해. 바쁘지만 항상 민지 생각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내 엄마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 할아버지가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못 놀아줄 때도 있었어. 근데 항상 마음속으로는 내 엄마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래도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엄마 아빠도 민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민지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영감탱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평소엔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나 봐요.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 할머니 집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저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한테 이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민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아, 그러니까 마리아 할머니, 오늘 급식이 진짜 이상했어. 아이고 왜 또? 카레였는데 당근이 엄청 커. 이만해. 그러면서 두 손으로 뭔가를 크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민지는 급식 이야기를 참 자세하게 해요. 오늘 메뉴가 카레랑 단무지랑 샐러드랑 우유였어. 근데 카레가 좀 매웠어. 나는 안 매운 게 좋은데. 그래서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편식하면 안 된대. 우리 민지 장하다. 그러면서 저는 과자 접시를 하나 꺼내왔어요. 학교 다녀온 아이한테는 간식이 필요하니까요. 민지는 과자를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점심시간에 현우가 우유를 쏟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닦으라고 했는데 현우가 안 닦고 도망갔어. 어머 그럼 어떻게 됐어? 결국 선생님이랑 반장이랑 같이 닦았어. 현우는 나중에 혼났지. 민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킥킥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체육 시간에 피고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어요.
체육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팀이 이겼어. 내가 공을 3번이나 잡았어. 와, 진짜. 우리 민지 운동도 잘하네. 해. 그치? 근데 한 번은 얼굴에 맞을 뻔했어. 진짜 무서웠어. 그러면서 민지는 공이 날아오는 신용을 하며 몸을 피하는 동작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공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잡는 거야. 할아버지는 피구 잘하셨어요? 그럼 할아버지 때는 공놀이가 전부였어. 와, 대단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민지는 과자를 계속 먹고 저는 보리차를 더 따라주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아, 맞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있어. 민지는 재빨리 가방을 뒤지더니 도화지 한 장을 꺼냈어요. 짠! 이거 봐. 도화지에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집이 하나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에는 해와 구름이 있고. 이게 뭐야? 우리 집. 민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게 엄마 아빠, 이게 나.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림 속에 작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울컥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색을 잘 썼대. 그럼 이 그림 할머니한테 줄래? 응. 할머니가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 좋아. 저는 그 그림을 받아서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줬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리고 내일은 지우랑 방과 후에 도서관 가기로 했어. 도서관? 뭐하러? 책 빌리려고. 우리 둘이 같은 책 읽고 싶대. 무슨 책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마법의 모시기. 민지는 정확한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했어요. 그 책이 엄청 재밌대. 주인공이 마법학교에 가는 이야기래. 아, 그래? 재밌겠다. 응. 빨리 읽고 싶어. 그러다가 민지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 오늘 숙제 뭐 있어? 수학 문제집 2페이지, 국어 일기 쓰기, 그리고 과학 관찰일지. 맞네. 언제 할 거야? 지금 해야지 뭐. 안 하면 내일 혼나.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방에서 숙제 노트를 꺼냈어요. 저는 민지 옆에 앉아서 같이 봐주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고마워. 할머니. 민지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좋아요. 연필을 잡고 열심히 쓰는 모습,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표정, 문제를 풀었을 때의 뿌듯한 얼굴.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할머니도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와서 같이 봐주세요.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수학을 잘해요. 옛날에 회계일을 하셨거든요. 민지는 할아버지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아, 이제 알겠다. 그치? 어렵지 않지? 이렇게 세 식구가 모여 숙제하는 시간도 참 소중해요. 슬슬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됐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그런 평범한 움직임들 속에서도 민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도와줄까? 아니야, 넌 숙제해야지. 아, 맞다. 숙제.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럴 때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요. 저는 부엌에서 일하는 게 싫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모여서 저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 걸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오늘 저녁은 뭘 할까 고민했었는데 민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로 정했어요. 거기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무생채.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탁이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식탁을 정리해 주세요.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물컵 놓고. 둘이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말 안 해도 서로가 뭘 해야 할지 알아요. 저는 요리하고 할아버지는 상 차리고. 가끔 민지가 끼어들어요. 나도 도와줄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말해요. 그래, 민지는 물컵 가져다 놔. 민지는 신이 나서 물컵을 들고 와요. 조심조심 흘리지 않으려고 아주 집중해서요. 그 모습이 또 귀엽고. 상이 다 차려지면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와요. 자, 밥 먹자.
그러면 민지가 숙제를 멈추고 달려와요. 와, 맛있겠다. 할아버지도 자리에 앉으시고 저도 앉고 민지도 앉으면 비로소 우리의 저녁 식사가 시작돼요.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했어. 그러면 민지는 자신도 어른인 척.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장난을 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웃어요.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에 숟가락을 들죠. 식탁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민지야, 김치찌개 맛있어? 응. 할머니가 해주신 거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저는 민지가 밥을 먹는 모습도 신기한 게 아이가 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처음엔 숟가락도 제대로 못 잡던 애가 이제는 반찬도 골라 먹고 밥도 뚝딱 해치우고. 할아버지, 계란말이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는 계란말이를 더 덜어주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세요. 식사 도중에 민지가 또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래 민지야? 그러자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은 참 따뜻해.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 크게 이야기한 것도 대단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았어요. 여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민지도 할머니한테 그런 존재야. 민지가 있어서 할머니도 행복해. 여러분, 가족이 함께 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요즘은 바빠서 각자 먹는 집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침은 학교 가면서 빵 하나 먹고 점심은 학교나 회사에서 저녁도 각자 시간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시간이야말로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서로의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는 그 시간. 민지도 나중에 커서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 먹던 그 저녁을요. 저는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정성껏 밥을 차려요. 밥을 다 먹고 나면 민지가 말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어. 저는 설거지를 시작하고 민지는 다시 숙제하러 가고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세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민지는 잠깐 TV도 보고 남은 숙제도 마무리하고 작은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해는 이미 져서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세 식구가 모여있는 모습이 참 평온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이런 날이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민지는 바닥에 누워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씩 킥킥 웃으면서요.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다가 졸고 계셨고요. 이런 평범한 저녁 풍경이 제게는 참 소중해요. 그때 제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오늘 울었다는 이야기 할머니한테 해줘서 고마워. 그러자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는 말해도 되니까. 그 말이 정말 큰 선물 같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우리를 믿고 자기 마음을 맡길 줄 안다는 게.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잖아. 그럼 할머니는 언제나 민지 편이지. 그러다 갑자기 민지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나 있을 때 할머니 덜 심심하지? 저는 깜짝 웃음이 터졌어요. 심심하긴. 내가 오면 집이 얼마나 신나는 줄 아니? 그 말에 민지는 또 킥킥 웃었죠.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어?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어렸을 때? 그거야 뭐 옛날 옛적 이야기지. 그래도 궁금해. 할머니도 학교 다녔어? 그럼 할머니도 학교 다녔지. 할머니는 무슨 과목 좋아했어? 국어. 글 읽는 걸 좋아했어. 나도 국어 좋아해. 할머니랑 똑같네. 민지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민지가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민지는 이번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수학 좋아했어. 와, 할아버지 멋있다. 나는 수학 어려운데. 수학은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민지도 할 수 있어. 진짜? 진짜지.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반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슬슬 민지 엄마가 퇴근할 시간이에요. 보통 8시쯤 데리러 오거든요. 민지야, 곧 엄마 오실 거야. 가방 챙겨놔. 응.
민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숙제 노트 넣고 필통 넣고 그림책 넣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아쉬워요.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 나 내일도 올 거야. 그럼 내일도 기다릴게. 할머니, 내일은 뭐 해줄 거야? 글쎄 민지가 뭐 먹고 싶은데? 돈가스. 돈가스. 알았어, 내일 해줄게. 민지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민지 사랑해. 할아버지는 민지를 꼭 안아주셨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다. 민지는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민지 오늘 잘 있었어? 딸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민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민지는 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한테도 할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딸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오늘도 감사합니다. 뭘 그래? 우리 손녀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민지가 말썽 부리진 않았죠? 무슨 소리야? 우리 민지가 얼마나 착한데. 딸은 민지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 제 옆에 잠깐 앉았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엄마한테도 민지한테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내가 뭐가 미안해. 열심히 사는 거지. 그래도 아이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줘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얘야, 민지가 오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했어.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많이 힘들어했나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어 하더라.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운 거지.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저도 민지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 지금은 일이. 그래, 엄마도 이해해. 근데 말이야, 가끔은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민지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해볼게요, 엄마. 엄마, 다 챙겼어. 민지가 가방을 메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 보자. 민지는 현관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 고마웠어. 할머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그 말에 제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도 민지 덕분에 행복했어. 민지는 할아버지도 안아드리고 그제야 엄마 손을 잡고 나갔어요. 안녕.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현관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갔네? 응, 갔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남기고 간 온기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 쿠션은 민지가 앉았던 자리 그대로, 테이블 위에는 민지가 그린 그림, 부엌에는 민지가 쓴 물컵. 작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정리를 하면서 문득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생각났어요. 그날이 저와 할아버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걸. 어머, 오늘이. 할아버지도 그제야 생각난 듯 웃으셨어요. 아, 맞네. 오늘이 그날이구나. 우리 완전히 잊고 있었네. 하하, 나이 들면 이런 것도 까먹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근데 말이야.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 줄 몰랐는데도 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 응. 민지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준 날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민지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줬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게 우리한테 준 선물 같은 거 아닐까? 제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좋은데?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이야? 48년. 벌써 그렇게 됐나? 저는 먼 옛날을 떠올렸어요. 24세 결혼해서 이제 72. 참 긴 세월이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밥 짓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때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때는 참 어렸지. 그래, 우리 둘 다 애였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말 안 해도 통하게 됐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제는 화려한 기념일 파티보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게 더 좋아요. 당신 고마워.
제가 갑자기 말하자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뭐가? 그냥 같이 늙어줘서.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맙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민지도 나중에 결혼하겠지? 그럼 당연하지. 시간 참 빠르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글쎄, 그건 모르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민지랑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민지가 우리한테 와준 게 정말 큰 축복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웃음도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나도 그래. 민지 오는 시간이 제일 좋아.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아이가 있으면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민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뻐.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사실 나이가 들면서 두려운 게 많았어요. 몸이 아플까봐,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민지를 돌보면서 그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당신 우리 참 운이 좋지? 그래, 정말 운이 좋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내일 민지한테 돈가스 해줘야지. 그래, 아침 일찍 장 봐야겠네. 당신도 같이 갈래? 그럼 같이 가지. 우리는 내일을 계획했어요. 민지가 좋아할 반찬, 민지와 함께할 시간, 민지에게 들려줄 이야기들. 그렇게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창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살짝 들어왔는데 그 안에도 아까 아이가 남기고 간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손녀가 방과 후 문 열고 들어올 그 순간을 상상하니 벌써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손주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을 거예요. 손주 사랑은 참말로 다 못하잖아요. 자식 사랑과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자식은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지만 손주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직 손주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만났을 때 더 기쁘거든요. 그리고 손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주변의 아이들,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젊은 부모님들도 계실까요? 바쁘시죠?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정신 없으시죠? 저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아이는 정말 빨리 자라요.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제일 필요로 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자기 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어주세요. 그게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받는 선물은 꼭 포장지에 쌓여 있지 않아요. 때론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방문, 그런 게 마음을 지탱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지나가던 인연이든. 민지가 그날 그랬어요. 자기 서러움을 조금 내놓고 우리에겐 따뜻함을 주고. 사람끼리는 참 그렇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 무너질 날엔 또 다른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기둥이 될 때도 있고.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큰일이 없어도,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서로 기대고 기대게 해주는 관계. 그게 살아가는 의미 아닐까요?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손주와의 소중한 하루가 생각났다면 오늘 잠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일 손주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손주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 문을 열 때가 많답니다. 구독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감정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 손주는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도 좋고,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하는 이야기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피어난 추억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행복도 배가 되니까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아마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낚시 여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은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 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손주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도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민지처럼 밝은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손주를 기다리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이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